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회계원리는 끝났어요, 그죠? 끝났고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자산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난이도 이제 하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중에 2-4 매출채권과 손실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손실충당금. 근데 이게 예전에는 다 대손충당금이라고 했고, 근데 요즘에는 그 국제회계 기준 되면서 손실충당금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도 거의 매회차죠, 그죠? 거의 매회차. 지금 제가 써드린 건 20회 이후에만 써드린 건데 거의 매회차입니다. 빠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이 정도로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마냥 쉽다 이러지 않아요.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도 제가 이렇게 T 계종을 그려놨는데, 공부를 할 때 이제 배우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한데, 되게 처음에는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T자라 그려드리면 요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요 부분을 조금만 숙지하시면 사실 이거 그려서 푸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아까 첫 앞부분에 왜 공식을 막 딸딸 외우지 않아도 T계정 그려서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것처럼 이것도 비슷해요. 자, 외상매출금은 기본적으로 자산입니다. 그리고 거래입할 요소도 생기초에 해당되는데 자산은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다. 따라서 자산은 기초가 차변에 옵니다. 기초가 차변에 오고 기말은 반대쪽 대변에 옵니다. 이것도 생기초 원리만 배우면 어렵지 않게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외상매출, 외상으로 파는 거니까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증가, 외상으로 팔면 외상매출금 증가입니다. 근데 이것도 진짜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뭐 공식처럼 할 필요 없죠. 그냥 외상매출금 계정을 그려서 기초차변, 기말대변, 외상매출 차변, 그리고 외상값 받으면 회수, 외상값 받으면 외상값 없어지는 거죠. 받을 돈이 있다가 돈을 받아냈어. 그럼 채권 없어지는 거죠. 감소. 그리고 요거 대손, 즉 아까 손실충당금인데 손상, 즉 채권을 못 받고 떼인 거죠. 떼인 거. 만약에 여러분 사업하는데, 장사하는데 물건 팔았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 쫓아가 보니까 이미 망해서 날라버렸거나, 아니면 사망, 도피, 아니면 하여튼 실종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회사 안 된다. 아니면 회사 사망 아니고 회사가 있는데 부도 났어요. 근데 부도 났는데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채권 어떤 회사가 망하면 진짜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 그러면은 남아있는 최소한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을 누가 가져가는지 들어보셨어요? 제일 먼저 가져갈 거. 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다 하는데, 최소한 제일 먼저 가져가는 건 종업원들. 인건비 밀린 거.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 재산에서 인건비부터 털립니다. 그리고도 남은 재산이 있다. 그럼 누구? 나라가 가져가죠. 그죠? 세금 밀린 거 있으면 세금. 그 다음은 채권단, 은행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권에 우선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보니까 제가 가져올 게 28,700번째다. 솔직히 저한테까지 남아있을 재산이 없겠죠. 그럼 털어버립니다. 그게 채권을 털어버리는 거죠. 도저히 못 받겠다. 그럼 이건 나중에 이런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계정 구조가 요렇게 생겼다. 그럼 만약에 보세요. 작년에 외상값 다 못 받고 이번 연도 넘어온 게 100억 원. 단위가 억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 외상매출액이 9천억. 그래서 외상매출금 총액은 9,100억이었어요. 9,10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외상값 여기저기 받아낸 게 만약에 7천억. 그리고 거래처 중에 일부가 뭐 부도나고 법정 관리 들어가고 기타 등등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못 받게 된 게 만약에 100억 합시다. 그냥 계산이 안 되게 생겼어. 눈치껏. 100억. 그러면 기말 얼마나 먹겠어요? 이번 연도 못 받은 거 2천억 남았겠죠. 그래서 차대변 합계는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그럼 2천억이 오늘 현재 미회수된 거죠. 올해 못 받았어. 그럼 내년에 받아야죠. 내년에 받아야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론 좀 배우셔야 되겠지만, 외상매출금 2천억 받을 게 남아있는데 장사 경험상 혹시 장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장사 해보시면, 요즘에도 또 저기 뉴스 시간에 나오대요. 얼마 전에도 또 그거 나오대요. 무인 판매점.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데서 어떤 X가 도라이브 하나 들고 와가지고 기계 이거 뜯어가지고 돈 빼가요. 그거 보셨어요? 아니, 한 친구는 망 보고 한 친구는 들어와서 뜯어요. 뜯어가지고 돈 꺼내가. 그럼 장사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이상한 놈들이 많잖아요. 또 어디는 세탁방인데, 세탁 있죠.
세탁. 근데 거기인데 어떤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건조기 있죠. 건조기 안에 들어가. 보셨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건조기 안에 들어가서 놀아. 근데 그 건조기가 진짜 돌리면 그 뒤에 열 같은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이 X가 그냥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 무게를 견딜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고장 나겠죠. 그래서 신고해서 잡았는데 그 부모가 한다는 얘기가 죄송해요가 아니에요. 이거 원래 고장 난 건데 우리 애들한테 핑계 돌리는 거 아니냐. 요즘 그러거든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뭐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물론 이거 사례는 다르지만 외상값을 다 받으면 다행인데 장사하다 보면 일부는 떼이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사하다 보면 못 받은 게 만약에 2천억이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과거의 경험 등등을 통했을 때 약 2%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면은 손실충당금,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2천억에 2%면 2인은사 40억이죠. 40억을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나중에 재무상태표, 이건 아직 안 이제 오늘은 뭐 따로 설명 안 했으니까. 근데 오늘 참 애매한 게 완전 생 초보자도 아니고 또 그런 분도 계시고 공부 좀 했던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시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벌써 동영상 듣다가 에이 애매해져. 오늘은 그래서 샘플인데 이제 일단 방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재무상태표에 다른 건 몰라도 매출 채권을 적습니다. 우리 회사 매출 채권이 장부상으로 남아있는 게 2천억이다. 너무 작게 그렸네. 좀 길게. 2천억이다. 2천억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의 역할이요.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고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투자해준 투자자들이고 제가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을 하다가 일정 시점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가 이런 거거든요. 그럼 매출 채권이 2천억. 그럼 장부상으로는 2천억 받을 거예요. 근데 과거의 경험 등등을 통했을 때 이 중에 약 2%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냥 2천억으로 보고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못 받을 것까지 고려해서 그럼 2% 빼면은 만약에 2% 빼면은 1960억이죠. 자,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명목상 받을 금액은 2천억이다. 그럼 이걸로 보고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만약에 과거의 경험이나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볼 때는 손실충당금, 충당금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요걸 빼가지고 요 금액만 있는데 1960억 이걸 보고하는 게 합리적이냐? 뭐 둘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상할 때는 그래 2%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지만 진짜로는 다 받을 수도 있죠. 또 예상할 때는 2%지만 실제로는 5% 못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요즘 아직도 지금 우리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은 거 아시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한일, 미국, 일본 막 기타 등에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아시죠? 자영업자들 힘든 거 아시죠? 그 경험 등을 통해서 그 현금 장사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현금 장사는 외상값이 안 깔리니까. 근데 대부분의 도소매상 이런 데는 외상값이 안 깔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이 2천억인데 못 받을 게 2%로 예상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5%, 10%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장부에 써있는 명목상 금액을 보고하는 거하고 아니면 그래도 현실적으로 못 받을 것 같다고 예상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이 금액으로 보고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합리적이겠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죠? 근데 회계는 이걸로 보고하는 게 합리적이라 이거예요. 그럼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상 재무상태표에는 매출 채권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써드렸는데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잘 보세요. 이거 나옵니다. 자료에. 이거 나오고요. 이것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안 나와.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어쨌든 지문에는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이거 곱하면 40억이네. 그럼 이 금액이 여기 나올 것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렵죠. 그리고 매출 대손충당금 계정은 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에 대한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자산하고 반대쪽이에요. 자산이 차변이면 얘는 반대쪽. 즉 자산은 기초가 차변이면 대손충당금, 손실충당금은 기초가 대변해 옵니다.
그리고 기말은 차변에 오고요. 근데 이 기말 잔액은 무조건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의 대손 추정률, 예상되는 비율, 대손 추정률 문제에 써 있습니다. 이런 건 곱해주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 원리만 알면 그냥 풀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또 반대로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문제로 나옵니다. 이것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옵니다. 거꾸로. 그럼 이 원리만 알면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그려놓고 해서 그렇지 나중에 말로만 써 있으면 이걸 계산하려면 이걸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회계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 과정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다 딴나라 말이지만 나중에 이런 조금 이런 개념 그리고 이 T계정 구조 원리만 아시면 이렇게 이걸 구하는 문제나 이렇게 해서 이걸 추정하는 문제나 엎어치나 쉬운 문제인데 이게 의외로 처음 할 때는 어려운 거죠. 뭐 이 부분은 아직 지금 설명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은 차변이다. 그리고 대변의 추가 설정. 추가 설정이 대변이고 차변의 대손 발생인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좀 이따 이제 그 뒤에 문제에서 볼 건데 이거 많이 나옵니다. 이때 추가 설정액이 IS 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이다. 손익계산서상 비용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회계를 좀 배웠다는 전제하에 대손 예상할 때 분계가 추가 설정할 때 분계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물론 예전에는 대손상각비고 요즘은 손상차손. 요즘은 손상차손이고요. 자, 일단 보세요. 그리고 대변의 대손충당금. 예전에는 다 대손충당금이고 지금은 손실충당금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다 손실충당금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 분계를 이제 배웠다는 전제하에 완전 생초보자들은 지금 모르는 얘기고 배웠다는 전제하에 이 분계를 계정에 옮기면 대손충당금이 대변이거든요. 손실충당금이 대변이에요. 그럼 손실충당금 대변이 여기죠. 대변에 갑니다. 요거죠. 분계 대변에 있으면 계정에도 대변에 갑니다. 그때 상대 과목이 대손상각비, 손상차손이에요. 손상차손. 이게 비용이에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뭘 많이 물어보냐?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제목만 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 제목만 볼게요. 자, 이 문제 공부 좀 해봤던 사람이 이 문제를 딱 보세요 일단. 그리고 저는 이제 당연히 학생들보다는 문제를 많이 다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 한국에 이렇게 안 봐요. 뭐부터 보냐? 왠지 뒷부분을 먼저 봅니다. X1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손상차손은 얼마냐? 이 문제. 문제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아까 계정 그렸을 때 손실충당금 계정을 그렸을 때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은 차변이고 대변이 아까 추가 설정이라고 써드렸고 요때 요 다른 말이 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 비용이다 요거였잖아요. 요걸 자주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문제예요. 이게 그 문제고 차변의 대손 발생, 대손이 발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공부가 조금 됐다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대손됐다가 회수됐을 때 대손됐다가 회수되는 경우도 아까 오늘은 설명 안 했지만 요 공부가 이제 조금 돼 있다고 전제한다면 자, 이 문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기초 매출 채권 X1년 초 매출 채권은 80만 원이고 매출 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은 15,000원인데 초 기초입니다. 요거예요. 요게 1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이제 공부 좀 했다고 치고 사실 이거 나중에 다시요.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아니면 한 달 전에 모의고사로 이 문제를 준다. 그럼 느낌적인 느낌으로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거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 그럼 상중하 따지면 이거 쉬운 거야 하.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난이도 나는 어려워 대손만 나오면 어려워 이런 사람도 많고 적어도 상중하 중에 중은 됩니다. 이게 적어도 중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언제 배우냐? 물론 지금은 오늘은 완전 생초보 입장에서는 다 딴 나라 말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일단 보시고 일단 이론 한 바퀴 이상 돌리고 보세요. 나중에 그럼 나중에 이거 보면은 교재에 보시면 교재 앞부분에 있어요. 맨 앞부분 즉 그 강의로 따지면 3주차나 4주차쯤에 이거 배웁니다. 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회 독 정도만 제대로 하고 복습만 된다면 특히 이 계정 구조 조금만 연습이 된다면 다시 보세요. 15,000원이었죠. 그리고 다른 거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밑에 첫 번째 자료 보니까 매출은 100만 원이고 외상 매출은 70만 원. 아까 제가 외상 매출군 계정 차변의 기초 그리고 외상 매출
대변의 외상대금 회수, 그리고 대손 발생, 그리고 기말 잔액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충당금하고는 일단 상관없으니까 일단 제껴볼까 했더니 아마 적어야 될 거,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6회 이번에 나온 거네. 난이도 상중하 중에 적어도 중은 된다니까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거랑은 관계없으니까 일단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감소된 매출 채권이 102만 원인데 그중에 회수된 게 100만 원이고 회수불능 대손된 게 2만 원이래요. 왠지 이걸 해야 될 것 같죠? 여튼 대손된 건 2만 원이래요. 일단 적어볼게요. 일단. 그 다음 기말 매출 채권에 대한 기대 신용 손실은 매출 채권의 2%래요. 아, 그럼 느낌적인 느낌학상 이 외상매출 계정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두 개를 머릿속으로 그리거나 아니 문제지다 잽싸게 얼른 T계정 그려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천천히 읽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2, 30초 걸렸다. 그럼 이 계산하는 것도 뭐 1, 20초, 2, 30초 걸리겠죠. 1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부족하진 않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이게 기초였거든요. 기초 매출 채권 80만 원이에요. 기초가 80만 원. 8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액 70만 원. 외상값 증가하니까 차변이에요. 공부 조금 됐다고 치고. 그 다음 102만 원이 저기 감소됐는데 그 중에 회수된 거랑 대손된 거. 회수된 게 100만 원이고 대손된 거, 못 받게 된 거, 떼인 거, 그게 2만 원입니다. 그럼 기말 잔액이 얼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걸 그리면 사실 공부가 조금 되면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150에서 102만 원 빼니까 48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것 중에 이 기말 잔액에 아까 2%였잖아요. 2%가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입니다. 그럼 48만 원의 2%가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하다 보면 그냥 9,600원 나옵니다. 9,600원. 그리고 대손된 거 2만 원 여기도 적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얼마냐 이거지. 차변이 29,600원이고 15,000원이니까 14,600원인가? 뭐 이렇게 나오죠. 14,600원이 3번에 있나? 이거죠. 이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정 구조. 그러니까 매출 채권의 기말 잔액을 구하는 거와 그 매출 채권의 대손 추정률이 문제라고 보통 거의 대부분 2%입니다. 거의 대부분 99% 2%예요. 그 2%를 계산하면 그게 충당금의 기말 잔액이다. 이 구조만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근데 26회 나왔던 건데 보통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이도 상중하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게 쉬운 거야 하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중사인권입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히 그 교재로 따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한 3주 차나 4주 차면 충분히 다 배우고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조를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해보시면 사실은 쉬운 거죠. 기본이 기본. 엄청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해봐서 어려운 거지. 몇 번만 생각하면 거래입 판료소. 거래입 판료소가 맨 앞에 있던 생기초잖아요. 자산은 증가 차변 감소 대변 이런 거. 이 자산 증가 감소 이 기본 구조만 알면 그리고 저는 주로 앞으로 계속해서 T계정 구조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고 조금만 복습한다면 이런 문제는 의외로 정해져 있어요. 숫자만 바뀌어. 지금 여기서는 1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어떤 문제는 10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죠. 자, 답을 떠나서 물어본 게 뭐였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물어본 게 손익계산서에 계상할 손상자손. 다음 문제는 볼게요. 다음 문제가 뭐예요? 이거 대신 문제에 끝나는 말 보세요. 물어본 게 X 1년도에 인식할 손상자손은 얼마냐? 사실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입니다. 그 지문은 달라졌지만 결과적으로 손상차손 즉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예요. 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외상매출금 계정 구조랑 이제 아직은 숙달까지는 안 됐다고 치면 손실충당금 이 계정 구조를 계속 머릿속으로 그리는 겁니다. 외상매출금 또 이제 설명상 써놓을게요. 기초잔액 차변이고 외상매출금 증가 자산은 증가가 차변이고 감소가 대변이니까 이건 외상매출금은 자산이고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항목 차감항목이니까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했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주제는 고득점이 아니고 최소한 꽈락을 면하자. 근데 꽈락을 면하는 공부가 엄청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 강의만 제대로 숙지하고 조금 요런 이것도 기본적인 틀이거든요. 틀만 이해하면은 사실은 꽈락 면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그죠? 다시 여기 외상매출금 회수 그리고 대손은 떼인 거 손상 대손이 손상이에요. 그리고 기말 기말 말에 못 받은 거 아직 못 받은 거
그리고 손실충당금은 기초가 대변. 자산하고 반대쪽에 와야 됩니다. 자산이 기초가 차변이면 얘는 대변. 기말은 차변. 그리고 대변이 추가 설정. 이때 의미상으로는 추가 설정이고 요게 바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이라고 적을게요. 이 문제도 역시 이거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대손 발생. 그리고 대손됐다가 회수되는 거. 대손됐다가 회수되는 거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이건 정해진 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나중에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의미 자체가 와닿지 않거나 그러면 외워지지가 않겠죠. 그러나 조금만 투자하면 솔직히 이거는 맘먹고 지금 여기 문제가 몇 개 써놨지? 다섯 개 써놨네요. 5개 써놨는데 과거의 기출문제까지 하면 요런 관련 문제만 몇십 개가 나와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할 때 문제지에도 몇십 개 나와요.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를 솔직히 맘먹고 한 5개, 한 10개만 풀어보면 감이 생기죠. 아, 똑같구나. 사실은 원리가 내용이 똑같아요. 숫자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기 초죠. 초 X1년 초 손실충당금은 5,000원. 그럼 초 요거 기초가 5,000원이에요. 5,000원. 그 다음에 자료가 3개입니다. 자료가 3개인데 첫 번째는 자 3월 달에 외상 매출한 7,500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게 바로 대손된 겁니다. 떼인 거죠. 떼인 거. 그럼 요게 7,500원. 이것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양쪽에 다 나와요. 채권 못 받게 되고 충당금 메꿔주는 요거 양쪽에 다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X1년 6월 달에 전년도에 충당금으로 손상 처리했던 게 회수됐대. 요거는 물론 이론을 안 배워서 못 알아듣습니다. 저건 이거예요. 대손됐다가 회수된 거예요. 대손됐다가 회수, 취소해 취소. 대변으로 가서 취소입니다. 대손됐던 거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 또 뭐냐. X1년 12월은 기말이죠. 기말에 기말 수정분계정 매출채권이 20만 1,250원이고 미래 현금 흐름을 개별적으로 분석했더니 36,000원이 손상이 될 걸로 예상된대요. 36,000원.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기말에 대손될 걸로 손상이 될 걸로 예상되는 금액. 그게 바로 이거예요. 기말전에 36,000원. 그럼 이게 얼마냐 이 문제거든요. 이건 필요 없네. 이건 안 그래도 돼요. 이거 물어본 게 이거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43,500원. 대변은 6,000원. 그럼 6,000원 빼면은 답이겠죠. 그래서 37,500원. 375가 어디 갔니? 5번인가요? 이렇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구조에 넣으면 되는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이 구조를 익히는 데 걸리는 시간, 요것만 조금만 투자하시면 바로 나온다. 근데 진짜 처음 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왜 이게 여기 오는지, 이게 왜 여기 오는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은 이제 이론 강의를 통해서 좀 보완하시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문제가 어때요? 1번이나 2번이나 결국 문제는 같은 거예요. 자료는 다르지만. 그죠?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도 길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 보세요. 문제의 마지막 물어본 게 뭐예요? 손상차손. 똑같잖아요. 이거예요. 결론은 이것도. 자료는 조금 달라졌지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아시겠죠? 엄청 깊이 엄청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문제를 보면서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틀만 딱 익혀주면, 공식이 아니죠. 또 공식처럼 푸는 게 아니죠. 또 이게 수학인가요? 솔직히 이걸 수학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요. 더하기 빼기. 그리고 곱하기. 아까 예를 들어서 이 기말잔액의 2%가 얼마냐. 이런 정도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보다시피 이런 정도는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손상차손,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비용. 이것만 파악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런 문제 맞추는 건 쉽다. 그리고 지금 오늘은 진짜 여기 공부하시는 분이 안 해본 분도 있고 해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쭉 6개월 이상 지나갔다. 그럼 6개월 이상 지나가서 어느 정도 이론도 배우고 이제 문제풀이도 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는 오히려 쉽죠. 근데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험 봤던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문제 어려웠냐 쉬웠냐, 어렵냐 쉽냐. 그러면 대부분 이걸 손상이라는 말, 대손이라는 말만 딱 나와도, 손실 충당금 이런 말만 나와도 어려워 이런 사람 많아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있는 문제가 무조건 쉬운 것만 한 건 아니에요. 아까 앞에 기초회계원리 파트는 아무래도 쉬운 쪽만 갖다 놓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금융상품이나 이런 부분은 결코 쉬운 부분만 놓은 건 아닙니다.
자,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일단 문제가 똑같은 거 눈치채셨으면 돼요. 오늘의 주제. 문제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이 분명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공부 조금만 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실전이잖아요. 실전 문제예요. 실전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문제 이것도 보세요. 눈으로 보이는 건 자료가 이것도 꽤 되잖아요. 그죠? 자료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물어본 게 뭐냐? 기초, X 1년 초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 충당금이 얼마냐? 이거 괜히 지웠네. 괜히 지웠네. 요거는 기초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계정 구조는 똑같아요. 계정 구조 그리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풀어가는 게 중요한 건, 답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이것도 문제 자체는 비슷하다. 이게 4번이에요. 아직 프린트에 5번까지 있죠. 네. 이건 뭐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풀어보세요. 이것도 뒀다가 이론을 한 바퀴 이상 돌린 다음에 나중에 풀어보시고 그 전제 외상매출금하고 대손 충당 계정 구조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져야 됩니다. 한 번 더. 이것도 20회 때 이것도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도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가비 손상차손이 70원, 대손 확정된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회수된 거 없다, 그리고 기초기말 매출채권과 충당금 이렇게 다 있죠. 물어본 건 아까랑은 좀 다르죠. 대손으로 확정된 금액이 얼마냐. 이거 괜히 지웠네. 손발이 고생해야죠 뭐. 이거예요. 아까 계속 그린 게 외상매출금하고 대손 충당금, 손실 충당금, 충당금 계정과 외상매출금. 얘는 자산이고 증가차변, 감소대변. 얘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반대쪽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 여기다 똑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만 달라졌지 구조는 똑같아요. 이제 마지막 문제니까 또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초잔액 차변이고 외상으로 매출한 거, 외상매출, 그리고 대변에 외상대금 회수한 거, 그리고 대손 발생한 거, 못 받게 된 거, 손상된 거, 그리고 기말잔액, 기말 현재 못 받을 거, 남아있는 거. 그 대손충당금은 기초잔액이 대변이고 그 다음에 대변에 추가 설정액이 오는데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가 설정. 그리고 이것이 IS 손익계산서상 비용이다. 그리고 차변에 대손 발생, 그리고 기말잔액, 그리고 대손되었다가 회수되는 경우 반대쪽 대변에 적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만 지금 오늘 제가 벌써 두세 번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구나라는 그것만 느끼면 돼요. 오늘의 주제가 그거야. 이런 정도만 하면 실전에서도 이런 문제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그리고 한 문제당 1분이 넘어요. 근데 그냥 넉넉 잡아 1분만 잡아도 충분히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은 1분 더 걸릴 수도 있죠. 이걸 모르면. 그죠?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조금만 연습하면 1분이 뭐예요? 솔직히 한 1, 20초면 다 풀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앞으로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이론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로 계속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하라는 대로만 하면 시간이 부족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빨리 한다고 점수 더 주는 거 아니지만 부족할 일도 없어요.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손익계산서의 대손상가비, 손상차손,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70원. 70원. 그리고 대손으로 확정된 게 얼마냐? 그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까는 이걸 물어봤고 지금 이거 물어본 거지. 그죠?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 다음 여기 보니까 기초에 매출채권 15,000원, 충당금, 기초 충당금 150원. 매출채권은 이건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그 다음에 이거 저거 진짜 기말 대손충당금이 10,000원. 그다음 아니 매출채권이 10,000원이고 충당금은 100원이에요. 다른 자료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로 끝났는데 대변합계 220원. 거기서 100원 빼면 120원. 그럼 120원이 답이죠. 120원이 답이죠, 1번. 그 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답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매출채권 계정과 충당금, 손실충당금 계정 구조를 익혀둔다면 지금 보시다시피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20회 이후에 나왔던 문제들인데 전부 다 해결이 가능하다. 그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부, 기본적인 공부만 해두면,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실전에 나온 문제, 이것도 역시 나중에 보세요. 아니면 시험 봤던 분들한테 이거 보여주세요 한번. 기초회계원리 부분 말고 이런 거 보여주시고, 이런 문제가 난이도 공부해본 결과 난이도가 어떻냐 물어보세요.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상중하 그러면은 아 이거 제일 쉬운 거야. 이거 그냥 눈 감고도 해. 이런 분이 계신가? 그런 분은 회계 잘하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이고 근데 이런 거 만만치 않아. 이러면은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이고 근데 진짜 잘하는 분들은 이것도 쉽다고 할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쉽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합격하고도 남아요.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강의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학생들 맞추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도 보잖아요. 자, 그 다음 갈게요. 이번 시간 마지막에 지분상품. 이것도 보시다시피 20회, 21회, 24회, 26회 매회까지는 아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넣은 건 지분상품. 지분상품이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만 한 거예요. 주식만. 요거 말고 채권도 있거든 또. 주식 말고 채권도 있어요. 채권은 여기서 안 넣었어요. 주식만 한 거예요. 주식만. 채권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도 원래는 요거 말고도 딴 게 또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한 거예요 지금. 그건 주제를 오늘 요것만 뽑은 거지. 보여드리려고. 자, 이것도 나중에 공부 좀 하신 분. 아, 여기 한 200명쯤 앉아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이번에 시험 보신 분. 공부하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딱 나왔을 때 이런 내용. 이 자체의 느낌상 난이도. 이거 물어보시면 좋게. 한 200명 있으면 좋을 텐데. 어때요? 아마 제목만 들어도 이거 당연히 중상위권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이거 난이도 하야.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다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이것도 분명히 쉽지 않다고 할 겁니다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는지요? 아까 주제가 이것만 해도 과락은 면한다 이런 거. 그리고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만. 아까 앞에서 지나갔지만 왜 손상차손 물어본다는 거. 뭘 물어보는지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기본 원리는 똑같구나. 숫자 자료는 달라져도 계정구조 이것만 익혀주면 다 대입이 가능하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만 오늘 딱 파악하고 나중에 1회독 이상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들 다시 보시면 달라질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이것도 당기손익 이거 어려워요. 영어로 쓰면 FV 공정가치 그리고 당기손익 PL 금융자산 그 다음 얘는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OCI 공정가치 FV 그 다음 OCI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이래가지고 너무 길으니까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너무 길으니까 좀 약자로 쓰기도 하는데 공정가치가 페어밸류 FV 그래서 더 줄이면 그냥 P F만 쓰고 그냥 FV 쓰고 PL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넘어가요. 어쨌든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분류하는 금융자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단기 투자할 때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 한마디로 장기 투자 나는 이 주식을 단타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나는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그냥 갖고 있을 거야. 나중에 상황 봐서 팔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보유하는 게 목적이야. 장기 보유. 이럴 때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럴 때 최초의 장부에 기록할 때 공정가치로 즉 주식을 살 때 오늘 여러분이 S전자 주식을 산다. 아니면 N사 주식 아니면 외국 주식을 샀어. 외국 주식에 뭐 있죠? 그거 샀어. 그럼 오늘 살 때 오늘 시가 공정가치가 오늘 여러분 돈 주고 사야 될 금액 원가잖아요. 오늘 살려면 오늘 공정가치로 사야죠. 그죠? 오늘 주가가 8만 원이래. 그럼 제가 8만 원 내야 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의 공정가치죠. 오늘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똑같고요. 거래원가 다른 말로 하면 수수료. 주식 사면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 비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정가치의 가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원가입니다. 취득 원가의 가산이죠. 취득 원가의 가산입니다. 이게 원가예요. 오늘 8만 원 주고 샀다. 그럼 8만 원이 원가이죠. 자, 근데 수수료가 100원 들어갔다. 그러면 당기손익 금융자산에서는 단기 비용, 별도로 비용 처리하고 기타 포괄 금융자산에서는 원가의 산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당연히 나오죠. 이 부분만도 내용이 나오면 좀 이따 뒤에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 다음 둘 다 후속. 최초에 말고 이제 기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라 주식을 많이 투자하지는 않는데 혹시 주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세요? 제가 S전자 제가 로열층에 있어요. 뭔지 아시죠? 주식 하는 분들. 로열층에 있어요. 왜 9만 전자 10만 전자 할 때 왜 9만 원 10만 원일 때 사는 사람들이 로열층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얼마지? 한 7만 원, 6, 7만 원 돼요? 몰라요, 저 얼마인지도. 근데 만약에 보세요. 제가 9만 원에 샀다고 쳐. 9만 원에 매입했다고 쳐요. 구입했다. 근데 지금 시가가 만약에 7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가. 그럼 여러분이 내가 가진 주식이 얼마야 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얼마 주고 샀다 이걸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얼마냐 이걸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면 사실은 이걸로 보고하는 거 이것도 있고요. 이걸로 보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이 얼마냐 할 때는 어떤 게 더 합리적이냐? 지금 시가지 옛날에 얼마 주고 샀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게 공정가치법이에요. 시가로 보고해라. 지금 현재 시가로. 그러면은 내가 살 때 금액하고 시가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이건 구입할 때고 이건 기말이에요. 그럼 달라졌으면 그 차이를 단기 손익으로 즉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런데 기타 포괄 금융자산에서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자본으로 처리하래요. 자, 이것도 좀 이따 보세요. 얘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는데 얘는 기타 포괄 손익 자본으로 처리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부분 내용 자체는 분명히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나중에 이제 공부한 사람 물어보시면 진짜 이 말만 들어도 벌써 골치 아파 이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공부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는데 이것도 이제 1회독 이상 하면 솔직히 이 부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하고 원가를 안 하고 뭐 이거 40점 맞으면 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지. 그런데 공부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꽈락만 면하자가 아니라 열심히 해서 이왕이면 충분히 회계에서도 합격권을 넘기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여기까지 공부하는데 또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어렵고 근데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어떻게 해서라도 쉽게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한테는 계속 어려운 거지. 근데 지가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려울게요.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한테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제목 속에 답이 있거든.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단기손익으로 처리하자. 단기손익. 예?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자. 기타포괄손익. 제목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문제에 이게 주어져요. 이게.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거의 암기하다시피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삐져가려고 쉽게 하는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계속 어렵죠. 일단 포인트가 이겁니다. 거래비용하고 거래비용 처리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요게 포인트고요. 처분손익은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고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 기타포괄 금융자산은 평가손익이 자본이거든요. 따라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근데 과정까지는 오늘 설명 안 드려요. 처분손익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공부가 좀 돼 있다 라고 가정하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 나와요. 자산이 바뀌어요. 자, 이번 시간 이건 좀 어려워요. 오늘 마냥 쉬운 것만 하진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것도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어려운 것도 분명히 딱 답이 나오는 어머나 재밌죠. 문제 읽다가 지치겠어. 그죠? 그리고 계산 문제야. 근데 저는 주 한국은 이렇게 안 읽는다고 그랬죠? 저는 가급적 끝에부터 봐요. 물론 저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으니까. 물어본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상에 단기순이익의 증가액이 얼마냐. 단기순이익이거든요. 다시 문제로 돌아가. 그랬더니 X1년 7월 달에 주식을 샀어요. 200장. 공정가치 시가 주당 1,000원에 취되겠다. 그럼 이제 이건 꼭 회계를 안 배워도 그래 내가 주식을 200주 샀는데 1,000원씩이면 20만 원이네. 2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죠? 구입한 금액을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취득할 때 5,000원에 거래원가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수수료가 5,000원이네. 수수료가 5,000원 들어갔대 일단. 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이 주식을 자 보니까 여기 제목이 써 있어요.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단기손익으로 분류했대요. 또 어떤 문제는 기타포괄로 분류합니다. 어떤 문제는 단기손익, 어떤 문제는 기타포괄. 어쨌든 문제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X1년 9월 달에 취득한 주식의 50%를 처분일의 공정가치, 주식값은 매일 변하니까. 그러니까 9월 달에 공정가치 800원씩 처분했답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몇 주였냐? 200주였어 이게. 200주였어요. 근데 그 중에 50%면 100주를 50%니까 100주 팔았잖아요. 솔직히 회계 안 배워도 이건 회계 배워야 아는 내용이지만 이 금융자산이라는 과목은 회계 배워야 알지만 나머지는 회계 안 배워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 100주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
800원씩. 그럼 얼마야? 8만 원. 가서 봐. 백주 살 때 얼마 주고 샀었죠? 이거 그냥 회계적으로 지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백주 사올 때 얼마 주고 사왔었냐면 아까 주당 1,000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회계 안 배웠어도 그게 1,000원에 사왔으면 10만 원인데 8만 원 처분했네? 구입은 10만 원에. 근데 처분은 8만 원에. 그럼 이거 회계 안 배웠어도 2만 원 손해구나. 2만 원 손실 알 수 있잖아요. 회계 안 배웠어도. 아직 회계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뭐 그랬다고 치고. 그리고 기말에 주식 주당 공정가치 시가가 1,300원이래요. 이랬을 때 주식 관련해서 당기순이 증가액이 얼마냐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개정 과목은 아직 회계를 배워야 할 수 있지만 회계를 전혀 안 배웠다 하더라도 그래 주식을 200주를 샀었고 수수료 들어갔고 그중에 일부는 팔았고 일부는 기말에도 갖고 있어. 그럼 기말에 갖고 있는 게 100주야. 근데 지금 기말 공정가치 이게 시가가 1,300원이래요. 1,300원. 그러면 13만 원이죠. 근데 이 100주를 살 때 얼마씩 샀었죠? 1,000원씩. 그럼 1,000원씩 구입할 때는 1,000원씩인데 기말에 1,300원 됐으면 3만 원이 늘었죠. 근데 이건 처분하지는 않았죠. 그냥 갖고 있죠.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 평가이익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거는 처분 손실이고 이거는 평가이익이에요. 보유한 거죠. 지금 보유하고 있죠. 보유하고 있는 기간의 이익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주식을 안 배운 사람도 이제 금액 계산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계학적으로는 자 이제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당기손익으로 분류하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수수료도 아까 앞에서 표에서 뭐였냐면 수수료를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FV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에서는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정가치 측정에서 OCI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은 원가에 산입해라 이랬거든요. 그게 포인트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공부가 좀 됐다고 전제한다면 이거 비용 처리하래.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그럼 물어본 게 뭐였냐면 당기순이익의 증가죠. 이때 순이익은 어떻게 구하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은 이익이 감소하겠죠. 비용이니까 이제 손해 본 거니까 5,000원 이익은 감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이네. 손해 봤네. 마이너스 2만 원 손해 봤네. 근데 기말에 3만 원 평가 이익이 생겼어. 플러스 3만 원이에요. 그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000원 이익이죠. 그죠? 5,000원 이익 5번. 자, 이거는 회계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처음 보는 느낌은 어때요? 문제 딱 보는 느낌은 문제가 길게 써 있으니까 복잡해 보이죠. 진짜 시험 보는 사람한테 26회 올해 문제네? 이번에 회계 꽈락이 60%예요. 60%가 넘어요. 10명 중에 6명 꽈락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풀었을 거예요. 물론 이 정도는 설마 맞췄겠지. 근데요, 막상 해보면 이거 틀린 사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요, 요거만 바꾸면 당기손익이라는 글자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바꿨다. 다른 건 다 그대로고, 즉 OCI 기타 포괄손익으로 바꿨다. 그럼 답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럼 수수료 어떻게 하랬냐? 원가에 포함했거든요. 그럼 수수료가 원가에 포함한 20만 5천 원이 원가가 돼요. 다른 문제예요. 이건 공부 좀 했다고 전제하고 들어보세요. 한번 일단 들어는 보세요. 그 다음에 내용은 똑같이죠. 자, 이거 처분했어요. 처분 손실. 근데 앞에 요약된 것 중에 기타 포괄로 분류하면 처분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써놨어요. 아까 처분 손실은 없습니다. 수수료 비용도 없습니다. 처분 손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가 이익도 중요한 건 자본이라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빵원입니다. 여기 빵원은 없죠? 빵원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요 단어 한마디만 바꾸면 정답이 전혀 달라져요. 만약에 그때는 빵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강의를 하면서 나중에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시험 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니면 공부 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이것도 난이도 중상위권. 결론적으로 답이 어렵든 쉽든 간에 문제만 딱 봤을 때 느낌적인 느낌은 분명히 중상위권이에요. 그리고 실제 시험 본 사람도 아마 이거 틀린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길어. 이야, 큰일 났다. 근데 물어본 게 뭐냐 했더니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볼게요. 마지막 부분이니까 X1년에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이 얼마냐. 24회 때 거네요. 어머나. 평가손익이 얼마냐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주식, 앞으로 가보니까 4월 달에 주식을 샀어요. 100주, 만원씩. 그 100만 원인데요. 그 다음 수수료가 들어갔죠. 근데 수수료가 뭘로 처리하느냐. 당기손익 금융자산으로 처리하느냐,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으로 처리하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니까 당기손익이래. 아하, 그럼 수수료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구나. 다시 원가는 얼마냐? 100만 원. 그 다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건 만원. 그랬고 당기손익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어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1,000원에 주당 1,000원에 중간 배당금을 받았어요. 이거는 아까는 없던 거지만 배당금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 글자 그대로 수익이고요. 주당 1,000원이니까 만원인가? 아니 100주에 1,000원이면 10만 원이구나. 10만 원 배당금 수익입니다. 그리고 기말 공정가치 시가가 주당 1,500원이었대요. 그때 관련해서 평가손익이 얼마냐. 이런 건 그냥 써놓은 거지. 사실 문제 답만 찾으려면 배당금 수익은 필요도 없어요. 왜? 물어본 게 평가손익이니까 이건 뭐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 다음 이건 비용 처리하는 거 알았으면 원가가 100만 원인가만 알면 돼요. 그 다음 기말 공정가. 기말 공정가는 얼마냐. 기말 공정가는 100주인데 1,500원이니까 105만 원이잖아요. 105만 원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100만 원짜리가 105만 원 평가된 거예요. 그럼 평가이익이 5만 원이죠. 그 답이 5번이에요. 이익 5만 원. 근데 만약에 똑같은 문제를 아까 앞에서 이거 물어본 거 있었죠. 혹시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물어봤다면 그럼 비용이 마이너스 10,000원이고 배당금 수익은 플러스 10만 원이고 그 다음 평가이익이 5만 원이죠. 그때는 15만 원, 만원, 14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바꾸면 물어보는 것만 바꾸면 다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물어보는 것만 다르면 다른 문제. 그럼 이것도 역시 난이도 따지면 이것도 이건 쉬워 별거 아니야 이런 말 한다면 공부 많이 한 거고 실력이 높은 거지. 근데 아마 이것도 아마 여러분 아는 분 계시면 나중에 이 문제만 있잖아요. 답만 있고 만약에 문제만 딱 줬을 때 이런 거 실제 시험 볼 때는 난이도가 어떠냐 느낌상 물어보세요 한번. 그럼 지금 이것들도 분명히 만만해 쉬운 거야 제일 쉬운 거야 이런 분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자 좀만 더 가보죠. 다 됐어요. 이제 이번 시간 거기 3번 4번까지 있죠. 이것도 보세요. 뭐가 많이 써 있어요. 뭐가 많이 써 있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 보니까 손익계산서 인식할 당기이익입니다. 대충 뭔지 보이죠? 이것도 주식이죠. 그죠? 주식이고요. 1,000주고요. 7,500원 매입했고 수수료 있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입니다. 그 다음 그 중에 400주를 처분했어요. 그 다음에 주당 기말 공정가치가 8,000원이고 뭐 그럼 이제 다 파악됐는데 그럼 이제 공부 좀 조금 했다라고 전제한다면 물어본 게 이익이구나. 그 여기는 수수료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자 포인트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고. 자 이제 갑시다. 당기이익으로 인식한 금액 일단 처분했을 때 사올 때는 7,500원씩 샀는데 처분할 때는 8,500원씩 처분했으니까 일단 처분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 그럼 눈치학 꼭 어떤 공식이 필요 없죠. 7,500원에 샀는데 8,500원 팔았으니까 주당 1,000원 이익이고 400주야. 40만 원 이익이죠. 꼭 뭐 회계적인 공식 필요 없잖아요. 이것만 봐도. 그 다음 기말의 공정가치가 사올 때는 7,500원인데 기말은 8,000원이니까 평가이익이 발생합니다.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평가이익이 주당 500원 이익. 500원에 몇 주예요? 남은 게 몇 주죠? 1,000주 중에 400주 팔았으니까 600주 남았잖아요. 600주에 500원씩 6, 5, 30, 30만 원. 그럼 결국 70만 원이 이익이죠. 70만 원. 그죠? 솔직히 이거는 회계를 열심히 엄청 많이 공부하지 않아도 아마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진짜 상식만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일반 회계 안 배운 사람한테 주식 1,000주를 샀는데 그 중에 400주는 얼마에 팔았다. 그리고 기말에 지금 현재 시가가 이만큼이래. 그럼 손익 따져봐라. 그럼 이거 따질 줄 모를까요 아마? 아마 주식에 조금 상식이 있으면 이거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요 계정가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건 회계적을 배워야 알 수 있겠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거 충분히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데 분명히 난이도가 쉽진 않지만 이런 문제 정도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공부만 해두면 알 수 있다는 점. 자, 마지막 시간 다 됐으니까 또 마지막 문제 얼른 보여드리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22회네. 어렵죠? 왜 어렵냐? 일단 보니까 이게 나와요. 물어본 건 이런 게 더 어려워. 차라리 회계 처리 결과를 옳지 않은 거. 이런 게 더 어려워.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라면 쉬운데 1, 2, 3, 4, 5 중에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내는 거. 이거 어렵죠? 딱 봐도.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게 요겁니다. 기타 포괄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입니다. 그럴 때 아까 포인트가 뭐냐 하면 수수료. 수수료는 원가에 산입해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평가손익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자본으로 이런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순이익 이런 말. 기타 포괄손익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나오나? 아마 안 나올걸요. 아까 그 표에서 중요하다고 했던 포인트가 기타 포괄 금융자산은 당기순이익, 처분순이익이 안 나와요. 그럼 사실은 이게 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를 열심히 안 해도 답이 보여요. 뭐만 알면 아까 제가 요점 정리 중에 맨 앞에 표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할 때랑 기타 포괄 인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 두 가지 있었거든요. 수수료하고 평가손익. 그것만 알아도 답이 보이죠. 물론 똑같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분명히 어렵지만 사실 답 찾는 건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계속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이론하고 문제풀이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특히 시작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주택관리사 합격률도 12%밖에 안 나왔고 회계원리 꽈락이 60%래.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막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내용 자체는 분명히 어렵다. 그러나 답을 찾는 건 생각 외로 어렵지 않다. 포인트만 알면. 근데 그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하다 이거죠. 자, 힘드시겠지만 1시간 더 남았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재고자산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